대체 뭐예요? 요가요. 뭘까요? 누가 요가란 무엇일까? 대답해 주신 거 들어보면 명상으로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네. 뭐 오늘날에 와서는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음, 보통 요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? 답을 피합니다. 요가가 무엇일까? 그게 되게 물론 정의는 있지만 어떤 저 네이버도 좀 아, 찾아볼게요. 네이버는 뭐라고 하나요? 쌤 대답도 듣고. 아, 네이버는 너무 백과사전식이네. 그쵸? 그게 정의잖아요. 요가란 무엇일까?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하여 오는 심신단련법의 하나.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초자연적 능력을 개발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쵸? 심신단련법. 요가. 출발을 할 때부터의 의미를 보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인도 사람이나 요즘 우리 현대인이나 요가를 하는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거든요. 근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도 다르고 어떤 시대마다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. 그렇다고 할 때 원래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요즘 우리에게 요가가 뭘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몸이랑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. 요가 하는 동안 이제 끊임없이 내가 나를 볼 수밖에 없게 얘가 만들어주거든요. 그걸 조금 더 요가가 의도해주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요가 하는 동안 처음에는 내 다리가 여기 있었구나. 우리 보통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 가잖아요. 다리, 허리 뭐 이런 걸 아프지 않으면 느낄 일이 없는데 이제 요가 할 때는 우선 내 몸이랑 한번 친밀해지는 1차적인 관계가 한번 쌓이고 하는 동안 계속 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? 이런 머릿속에 이 관찰이 계속 좀 이어지게 요가가 좀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태도가 점점점 녹아들다 보면 우리가 일단 몸이랑 이 정신에 대해 뭐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훨씬 익숙해지는 거죠.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필요한 어떤 선택을 좀 더 잘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얘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인에게 요가란, 요즘 우리한테 요가란 몸과 마음을 일단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.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몸이랑 내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스스로 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백날 화내다가 화내서 이로울 게 없구나. 좀 화 덜 내게 되고. 네. 백날 누워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허리가 아프구나. 기지개 한번 켜게 되고. 그런 것 같아요. 몸이랑 마음을 좀 건강하게 스스로 가꿀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. 지원님께 그런가요? 그렇죠. 사실 네. 진짜 그래요. 네. 제가 맨날 요가 갈 때마다 저희 매 시작할 때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뭐 약간 체크인처럼 하잖아요. 네. 근데 확실히 체크인 했을 때와 끝나고 나서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저는 그때가 약간 머리 스위치를 끄는 때거든요. 물론 네. 요가에 집중하는 건 하지만 다른 모든 거를 좀 의도적으로 다 내려놓는 때라서 그래서 진짜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쌤이 말씀하신 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나를 들여다보는 약간 도구다. 사실 진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쵸. 요즘 우리가 계속 외부의 주의를 쏟으면서 음.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일할 때든 또 관계 안에서든 바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쌤은 화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은 술 먹거나 뭔가 막 표출하는데 막 화나거나 분노하게 되면 네. 그런 요가를 해서 푸신달지 쌤의 방법이 좀 궁금해요. 화날 때 다양한데 옛날에는 요가가 되게 강력한 도구가 되어줬어요. 실수하지 않으려고 순간에는 명상을 하려고 시도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 눈 감고 있다기보다
여기서 화내면 수습할 것들이 또 뒤에 많아질 수 맞아.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화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제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이제 그 뭐가 좀 이어지지 않기 위해 우선 좀 요가의 기술을 순간적으로 그때는 잘 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내가 이 감정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렇다. 그럼 이제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죠.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맥주 마시고 그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뭔가 요가 만렙도 화날 때는 그렇죠. 잠시만 딱 멈추고 수다도 떨고 술도 먹고 그러는 거네요.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사람이니까 다. 요가 말렙이 별게 없어요. 다 똑같습니다. 아니 그래도 잠시 뭔가 화를 멈추는 네. 화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요가의 기술을 잠시 쓰긴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거 뭔가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한 꿀팁 같은 거 있나요?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빡쳤을 때 특효약인 요가가 있는지 물어보는 독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. 빡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몸에 약간의 압력이 가해질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허그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꽉 안아지면 압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. 아니면 이렇게 좀 푹신한 이불을 덮으면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약간 두툼한 거 덮으면 잠에 이렇게 잘 드는 것처럼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는 걸 편안함의 그 촉진제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셀프 허그를 하듯이 이런 동작을 취해보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요가에서 하는 샨무키 무드라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얼굴에 구멍을 막는 거예요. 말하자면 어떻게 막냐면 엄지로 귀를 막을 거고요. 막으면 이제 안 들리니까 일단 소리만 이렇게 해드리면 그다음에 방식이 좀 다양한데 두 번째 손가락을 눈 위에 얹고 세 번째로는 콧구멍을 막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입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양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숨 어떻게 쉬어요? 숨을 크게 마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사실 다른 데는 눈은 감으면 되고 입은 뭐 닫으면 되잖아요. 귀랑 코를 약간 막아주는 건데 숨을 편하게 크게 마신 다음에 막고 눈은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. 그냥 살짝 만지는 정도? 세게 누르면 막 살짝이구나. 압력이 올라가니까 네. 그 상태로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. 그럼 약간 느낌이 이렇게 진공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굴에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잠깐 그런 상태거든요. 코를 그냥 콧구멍을 막아보세요. 콧구멍 우리 요즘에 호흡하듯이 네 그렇게 좀 편하게 마셨다가 크게 마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놓고 귀 막고 잠깐 있다가 뭐 5초 10초 이렇게 푼 다음에 그 순간을 잠깐 느끼는 거예요. 근데 좀 사람 없을 때 화장실에서 해야겠죠? 네. 아니 제가 지금 방금 해봤잖아요. 네. 하는 방법 때문에 화가 사라져요. 이거 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. 이거 괜찮네요. 이름이 뭐라고 했어? 샨무키 무드라 이렇게 샨무키 부릅니다. 무드라. 네. 근데 그 잠깐 눈 감고 심호흡하는 거랑 비슷하게 잠깐 감각을 차단하고 그 잠깐 일부러 안 보고 뭐 냄새를 꼭 안 맡는다기보다 이제 숨 차단하고 잠깐 소리를 막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나랑만 있는 거죠. 괜찮네요.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를 흘러가는 애라는 게 혹시 이만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네.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알려주세요. 네. 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. 그러긴 어려우니까. 네. 나이 드신 분들도 요가 많이들 하세요? 하실 수 있나요? 그럼요, 할 수 있죠.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정의했으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제한이 없죠. 뭐 나이나 어떤 성별이나 뭐 장애 유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죠. 근데 뭐 다만
그런 건 차이 있을 수 있겠죠. 우리 허리 아프면 이런 동작을 할 땐 이렇게 좀 주의해서 이렇게 해보세요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요가를 좀 활용하는 건 필요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네. 좋은 안내자를 근데 만나면 더 좋겠죠, 아무래도. 왜 저 같은 경우가 허리 디스크 좀 있어서 심하게는 막 구부리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. 네, 네. 그래도 통상적으로 몇 세까지 요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건 몇 세까지? 없어요? 뭐 눈 감기 전까지. 죽을 때까지? 몸을 안 움직여도 뭐 명상하는 것도 요가의 범주니까 죽기 직전까지. 죽기 전까지 그러다 가면 좋지 않을까요? 사바사나 하다가 이렇게. 네. 전 진짜 오늘 엄청난 위로. 전 제가 죽을 때가 너무 걱정되거든요, 좀.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죽는 게 건강하고 뭔가 좋은 죽음이지? 생각했는데 사바사나 하다가 죽는 거 되게 좋네요. 하다가 죽자는 건 아닌데 하듯이 하듯이 하듯이. 네, 네.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. 갑자기 네, 오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건데 죽음을 지금 다루게 되었어요. 순환이니까요. 죽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. 네. 차츰에 가면 늘 요가 동작도 안내해 주시지만 책도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요가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좀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거예요? 색깔이 예쁘네요. 네, 참 좋아하는 책인데 야마 니야마입니다. 기억나세요? 저는 약간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이게 되게 쉽게 읽기가 참 편한 언어로 이제 적혀 있어요. 이게 야마 니야마가 인도 말인데 산스크리트어인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야마는 어렵게 번역하면 금계라고 해요. 금지하는 계율. 니야마는 권하는 계율. 그래서 권계인데 쉽게 말하면 야마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. 니야마는 이런 거 하고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. 그 요가의 오래된 경전 중에 요가 수트라라는 애가 있어요. 거기에 보면 요가라는 걸 이런 8가지 단계로 열심히 해보아라 이런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단계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야마고 두 번째가 니야마입니다. 이게 왜 나오냐면 요가를 할 때에 있어서 야마와 니야마를 지키는 것.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우리의 생활의 태도로 잘 정착시키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거죠. 그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토대가 되어주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야마 니야마 이 책을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고 보시면 이제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야마의 첫 번째,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순서 쭉 나와 있는데요. 비폭력이에요. 아힘사라고 부르는.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요가를 열심히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기에 앞서서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매번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서 내 화를 다스리는 명상만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말하자면. 네. 두 번째는 사뜨야라고 해서 진실함인데 매번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면서 내가 이제 뭐 사바아사나로 몸 잘 이완하고 명상하면서 내가 내 마음 잘 가다듬는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? 이걸 이제 고민해 보라는 거죠. 그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더 건강한 삶의 방향일까? 이걸 이제 고민해 보라는 거죠. 그래서 꼭 요가를 많이 수련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편하게 읽어보기에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. 잘 써져 있어요. 혹시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쌤께서도 우리와 함께 보고 있을 독자 내지는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같은 게 있으신지?
질문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요가 할 때도 뭐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뭐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.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수업 때도 한번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더 잘 살려면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. 우리 이런 말을 그냥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하잖아요. 뭐 어디에 산다든지, 뭐 얼마를 번다든지, 뭐 얼굴이 어떻게 된다든지, 뭐 키가 어떻게, 뭐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너무 많죠. 맞죠.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돈을 얼마 벌고 싶다, 뭐 얼마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딱 그것이 필요하다기보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 상태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아까 예시처럼 얼마를 벌면 되게 좋겠다. 사람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. 이만큼을 내가 벌면 어떤 안정감이 있겠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만큼 벌면 인정을 받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사랑받는 느낌 슬프지만 돈 벌어 사랑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사실 우리는 딱 그 얼마보다 그 상태를 원한다는 거죠. 어떤 사랑받는 상태 내지는 뭐 어떤 안정적인 어떤 느낌 내지는 뭐 어떤 이유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실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렇다고 하면 꼭 그걸 이루는 수단이 반드시 이 얼마를 버는 것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할 때도 사람마다 다 기대하는 게 엄청나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이제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삶 이게 뭐 조건적으로 말고 나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늙어서 살다가 가고 싶다 이걸 이제 기대할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쌤은 그거를 찾으셨어요? 그 가치를?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 필수 요소 같은데 네. 그 가치가 쌤은 뭐 어떤 거세요? 근데 그게 약간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뭐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하나는 자유로운 것. 네.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선택을 내리고 거기에 책임질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되는 것. 그런 게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도움을 주는 느낌을 늘 받는 것. 그것이 저한테 좀 중요한 요소예요. 그거는 뭔가 짧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뭐랄까? 요가 수업할 때 이럴 때 이제 그게 늘 채워지죠. 네. 쌤 진짜 스프링 캠프라는 주제에 맞춰서 요가가 과연 내 삶도 새롭게 열 수 있나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쌤 삶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쌤도 뭔가 함께 나눌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주시면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요가가 나와 만나는 시간,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의를 우리끼리 그렇게 해보면 이제 꼭 진짜 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분 중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요가는 무엇인지, 요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시면. 지금까지 휘슬이었습니다.